브랜드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으면 파워가 있습니다. 점포에 가져가면, 제조업체들이 가져가면, 거기 진열할 때, 유명한 제조업체에서 가져온 유명한 브랜드 거는 아주 눈에 잘 보이는 골든존. 매장에 가면은 사람 키만 한 80cm에서 한 120cm 정도. 사람의 눈에 정도에 맞는, 한 뭐, 130에서 한 100,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골든존인데 제일 좋은 자리인데, 유명한 제품들은 거기다 진열합니다. 근데 무명의 제품들은 그 밑에다 안 놓고, 거기다 안 놓고, 저 땅 밑에다 놓고, 그냥 바닥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브랜드의 차이죠. 그리고 책방에 책을 출판사 가져가도 유명한 저자의 거는 300권, 500권을 들어놓는데 무명의 거는 10권을 들어놓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파워입니다. 브랜드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 브랜드 종류는 제조업자와 브랜드가 대부분이고, 내셔널 브랜드, 국내 제조업자 브랜드, 디스트리뷰터 브랜드라는 건 그렇게 얼마 안 쓰고, 이제 유통업체 브랜드라는 말을 쓰는데, 유통업체가 브랜드를 만든 거,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라죠. 자기 회사 만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가면 E+라고 해서 자기네가 만든 것도 있고, 홈플러스에서도 자기네가 만든 것만 있고, 거기서만 팔죠. 광고를 안 하고, 다른 데서는 안 파는. 도매업자 브랜드는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매업자가 약해가지고 별로 없고, 소매업자 브랜드가 이제 판매자 브랜드 똑같은 거의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고. 개별 브랜드는 하나고, 이제 패밀리 브랜드는 이제 전체를 묶은 거죠. 국제 브랜드, 전국 브랜드, 뭐 보통은 다 전국 브랜드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파는데 수도권만 안 팔고 전국에 다 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팔릴 수 있으면 다 팔죠. 파워 브랜드는 강력한 브랜드 연상, 브랜드를 연상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게 하죠. 우리 소비자 행동에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 탐색을 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 아, 저 제품을 사면 어떻게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다, 이게 느껴지는 걸 연상이랍니다. 그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리미엄, 브랜드가 높은 거는 가격이 세지죠. 그 다음에 브랜드 로열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신제품 성공 가능성이 많으면서 올라가죠. 전략적 브랜드 관리 이렇게 되고, 내부 환경 구성은 이제 내부 직원들의 브랜드의 생각과 외부,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우리 컨셉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주 알뜰한 여성을 지향한다. 이랬는데 외부에서는 깔끔한 건 좋은데 알뜰한 거 아니고 약간 해픈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내부 브랜드 매니지먼트 팀이, 브랜드 개발팀이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외부에서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가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시장 환경 분석은 이제 전체적인 경쟁 상황. 그리고 브랜드는 항상 이제 브랜드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하는 게 주로 이제 대중 광고, 대량 광고, TV, 신문, 잡지, 라디오, 요새는 인터넷 이런 거 포털 동안 대중 광고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무슨 뭐 집으로 보낸 다이렉트 메일이나 요새는 이메일이죠. 그다음에 뭐 POP, 점포 앞에 포인트 오브 퍼처스 광고를 해서 점포 앞에 붙여놓은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전체 상황에서 다른 것들과 광고를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기 때문에 그 전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1위일 때는 브랜드 파워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시장 1위가 안 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도입기에 여기 보면 이제 PLC로 분류하는데 도입기에는 뭐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고 성장기 초기에서도 브랜드를 해서 브랜드가 알려지면 그거 자체로만 그냥 파는 겁니다. 캐릭터 브랜드라는 게 전부 그거죠.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파는 거죠. 다른 게 없어도. 소비자 분석은 뭐 기능적 가치를 주는 건 닌텐도는 게 이제 게임이죠. 깔티에는 명품이 주로 상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경험을 하는 이런 게 주로 이제 그 가치의 여러 가지죠. 근데 주로 다 무슨 가치입니까? 기능적 가치죠. 대부분이 다 기능적 가치. 제품은 기능이니까 공산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징적 가치의 깔티에는 명품인자 전 세계적인 명품이 몇백 개 안 될 거예요. 몇백 브랜드가. 뭐 제품 수로는 뭐 몇만 개가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제품 뭐 5천만 개, 1억 개는 되겠네. 1억 개. 우리나라에서 팔린 게 500만 개 넘는다면 전 세계는 뭐 1억 개는 되겠네요. 아프리카에서나 콩고나 무슨 칠레에서 팔리는 제품 우리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제품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얼마 안 되고 경험적인 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화장품 샵이나 커피숍밖에 안 돼. 대부분 다 뭡니까? 기능이죠, 기능. 물론 자동차나 TV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기능과 가치에서.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를 주는 게 대부분이죠.
포지셔닝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부인데 한 달에 생활비가 4,500만 원쯤 되는, 한 달에 생활비가 전체 생활비가 4,500만 원이고 식생활비를 한 100만 원 좀 들이는 해서 냉장고가 이렇게 됐는데 냉장고 하나로 모자라니까 김치 냉장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 같다. 왜? 예전에는 뭐 그냥 단독에서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에 사니까 장독을 묻을 데가 없고 김치가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상대로.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컨셉을 아파트에서 냉장고 말고 또 들이세요. 김치 냉장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김치 냉장고는 안 돼가지고 그때 그 만도라는 데서 김채 낼 때 5만 개 정도를 김치 냉장고를 뿌렸답니다. 무료로.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때부터 불이 붙었고 김치가 뭐 상당 기간을 시장 1위를 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바이 아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라고 유명한 브랜드 교수님이었고 그 딸이 제니퍼 아커라고 지금 유명한 교수죠. 브랜드는 하나의 어떤 그 제품이면서 조직이고 사람이면서 뭐 심벌이다. 근데 실제는 뭐 심벌이고 그렇죠. 밸류 프로포지션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가치 제한.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냐. 주로 기능입니다. 기능적 기능. 브랜드 포지션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할 것인가, 어떤 포지션을 할 것인가, 맞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 용품들이 이제 점점 아웃도어가 늘면서 캠핑이 늘면서 스포츠 용품이 드는데 스포츠 용품들이 좀 싼죠. 이 정장보다는. 근데 스포츠 용품이 있고 캐주얼로서 출근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포지션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는 요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브랜드의 분류, 뭐 기업 브랜드, 패밀리 여기 있네요.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소식어는 그냥 말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이고 패밀리죠. 패밀리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브랜드 전략. 기업 브랜드를 해서 하나를 가지고 쓰다가 기업 브랜드 하나를 쓰는 데가 이제 아이폰이라고 부르시죠. 아이폰이 그냥 하나의 빅 브랜드를 만든 거고 갤럭시는 그 안에 뭐 조그만 게 많죠. 뭐 많은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페덱스는 아주 뭐 빠르게 오버나이트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듣고 느끼는 겁니다. 무슨 뭐 피자헛인가 피자인가에서 배달 주문하고 나서 30분 내로 배달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벤처 전문가가 뭐 벤처 사업가가 미국에 저녁에 뭐 1시간 내로 배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냈다가 실제는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시집이 미국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컨셉이죠. 그걸 깨면 안 되죠. 그걸 깨면 안 되고 한국 도자기의 새로운 브랜드 컨셉이 우리 도자기는 무조건 평생 바꿔주겠다. 그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있다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기업 브랜드, 개별 브랜드는 어떤 전체 하나에 있어서 묶어가지고 기업의 이름을 쓰는 거죠. 슈레 패커드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광고를 할 때 뭐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렇게 광고를 쭉 해놔. 그 다음에 뭐 삼성 아파트, 레미안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 기업과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크고 중요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기업을 잘 모르죠. 기업 모르고 그냥 그 제품의 브랜드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업은 뭡니까 결국? 대형 재벌 그룹 위주로 구성이 되죠. 우리나라는 주로 30대 그룹이죠. 30대 그룹이 하는 것들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야지 팔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형 기업체에 가서 하청하죠. 이걸 OEM이랍니다.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을 했고 저쪽에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것도 저쪽 브랜드로 주는 거죠. 쿠쿠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쿠쿠가 LG전자의 뭐 밥통인데 쿠쿠가 만들어서 LG전자에 준 거예요. 그 LG전자가 그걸 팔았어요. LG전자 브랜드로. 근데 IMF가 되니까 이제 LG전자가 밥통 사업을 철수를 했답니다. 관두니까 쿠쿠가 판매할 수 없으니까 쿠쿠가 별도의 쿠쿠 브랜드로 해서 만들어서 판 겁니다. 쿠쿠도. 근데 제품이 워낙 좋고 이제 쿠쿠가 성장했죠. 그 다음에 LG가 밥통 사업을 다시 했지만 그때는 벌써 늦었고 쿠쿠가 됐어요. 근데 쿠쿠 브랜드가 워낙 커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쿠쿠 전자에 쿠쿠를 팔았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걸 늘리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쿠쿠에서 전화기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안 사요. 왜? 쿠쿠 전화기? 그거 밥통 만드는 게 무슨 전화기야. 그래서 브랜드가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샘표 간장이죠. 그렇죠? 샘표 사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샀대. 왜? 짤 것 같다. 샘표 사이다. 샘표 우리 회장님을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특강 한번 했을 때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가실 때 마케팅 교수들이 웃었대는데 샘표 간장 그러면 짠 건데 말이야. 샘표 사이다니까 누가 사냐. 이렇게 해서. 쿠쿠 홈치스, 이제 쿠쿠 밥통 올라 쿠쿠 전화기 하니까 누가 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쿠쿠 홈 시스템. 가정의 시스템, 홈 시스템, 홈 시스템이 너무 기니까 쿠쿠 홈시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유지한 겁니다. 그 브랜드는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는데 퇴직하고 나면 부작을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하나의 어떤 제가 뭐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이제 세상을 조금 공익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하는데 그래서 부작 프랜차이즈, 부작 협동자, 부작 사업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그게 다 부작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죠. 개별 브랜드 초점은 P&G, 프록터 앤 갬블 아주 유명한 제조업체고 마케팅 잘하는 데죠. P&G가 해서 그 제품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기업 브랜드 수제 BMW, BMW 뭐 브랜드 하이어라키랍니다. 이게 이제 전부 무슨 시리즈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전부 다 기억도 못하죠. 조금씩의 차이만 되는데 왜 근데 기업체들은 저렇게 많이 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의 이유로도 BMW가 점점 커지면 생산을 여러 군데서 하게 되고 막 만드는데 생산팀만 간에 조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팀에서 브랜드를 여러 개를 내갖고 당신들은 요거 만들고 니네는 요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생산의 목적도 있고 마케팅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약간 요거에는 요거가 더 뭐 엔진이 더 센 걸 원하고 요거는 뭐 스피디한 걸 원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많아지는 거죠. 제품이 많아지면 소비자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충족은 잘 시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익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잘 안 해요. 그게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의 게임이죠. 애플은 빅브랜드 하나 가지고 대규모로 밀고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는 여러 개의 소비자 욕구는 충족을 시키는데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은 애플이 더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소비자 욕구 충족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우리 라면도 제가 삼양라면,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숱하게 먹었는데 지금 몇십 년을 먹었죠. 라면 그 사이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사이즈가 모자른 것 같아요. 라면이. 그거보다 한 1.3배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딸은 그거보다 약간 덜 먹는 것도 같아요. 그 지금 라면 파는 거에서 우리 딸은 0.9 곱하기 그 사이즈. 나는 1.3.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오는 우리 아들은 더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1.7. 그러면 사이즈가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라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조각조각 내고 조각 라면을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좋은데 소비자 욕구는 충족을 많이 시키죠. 왜? 나 같은 경우는 맨날 라면이 모자라서 밥을 말아 먹었는데 밥이 없어. 그렇죠? 근데 회사가 관리가 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마케팅 관점하고 생산 관점이 맨날 싸우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은 단일 브랜드를 빅 브랜드 크게 가려고 하는데 마케팅은 쪼개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에서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 조사를 하지 말라. 이랬다는 얘기가 생산 오리엔테이션이죠. 생산 지향이죠. 요새 말하는 마케팅 컨셉하고는 좀 어긋난 겁니다. 마케팅 조사할 때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생산 위주로 가능한 그 얘기는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을 소비자들이 거기에 끌려온다. 이럴 때는 마케팅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건 판매자 시장이기 때문에 마케팅 별 필요 없죠. 마케팅이 별 필요 없죠. 예, 여기까지 브랜드를 하겠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컨셉입니다. 왜? 기업체는 여러 가지 마케팅 디자인도 하고 고객 관계 관리도 하고 서비스 마케팅도 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마케팅도 하고 모두 다 하는데 소비자가 내는 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가격입니다. 왜?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대신에 자기 주머니에서 뭘 냅니까? 돈 내죠. 돈을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돈을 내야 되죠. 적정한 가격은.
당장 안 내도 외상으로 그래도 되죠. 외상 안 되면 뭐 신용카드로 살든지 할부로 하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할부로 하죠. 대부분이다.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왜? 그 자체가 아파트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못 움직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고 은행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할부로 해서 다 하는 거죠. 수십 년. 하여튼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교수들이 마케팅 교수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주 간단한 조사입니다. 가격과 광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을까? 가격을 1% 낮췄어. 소비자 반응을 봐. 광고비를 1% 올려서 소비자 반응을 봤어요.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깐 시간 될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 1%를 낮춰줘요. 광고비 1%를 올렸어요.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가격입니다. 몇 배나 효과가 있어요? 6배 내지 7배가 더 가격이 더 셌답니다. 그렇게 센 겁니다. 그럼 교수님 광고하지 말고요. 그냥 가격만 낮춰요. 무조건.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등록금이 3,400만인데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 10만 원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도 대학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학원비보다 더 싸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격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몇천 원짜리인데 그게 250원에 팔아. 빅맥을 250원이야. 콜라는 10원.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가격도 일정 폭에 있습니다. 가격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을 해서 따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는 어떻습니까? 판매는 잘 돼요. 수익은 안 나죠. 가격이 높아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명품 수익이 많이 나요. 매출액은 적어도. 일반 대중생품들은 매스 머천다이즈 되는 뭐 매스 애플런트라 그랬죠. 매스 애플런트라는 게 이제 주로 어떤 그 명품인데 준명품식에서 좀 수익을 낮춰가지고 많이 파는 거. 매출액은 나오는데 가격이 안 나오죠. 미국은 주로 수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매출액입니다.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수익 관리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매출액을 올려서 시장을 점유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실제 중요한 건 이제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적정 수익이 유지되려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통제는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직접 요소다. 광고는 간접 요소다. 텔레비 광고를 여러분이 한참 보고 있는데 양말 사세요. 그러더니 양말 안 사면 당신들 말에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보세요. 그런 광고 없죠, 세상에. 이 책 안 사시면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겁니다. 그런 광고 없죠. 그래서 광고는 간접이고 설득을 하는 거고 광고는 정보 제공과 설득을 하는 거고 가격은 직접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소비자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마케팅에서 가격의 중요성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왜 중요하냐.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는데 판단 기준이 되면서 돈을 내는 거다. 가격 결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가 가사입니다. 코스트 플러스.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price decision은 based on cost plus. 그러니까 원가의 플러스입니다. 원가보다 싸게 판다는 건 거짓말이고 원가보다 싸게 팔 수는 없고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데 원가에다 특정 이윤을 붙입니다. 근데 얼마를 붙여야 적정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원가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서비스를 할 때 들어가면 서비스는 원가가 별로 없죠. 인건비만 있으면 돼. 헤어살롱에서 머리 깎을 때 파마하고 12,000원 되면 그 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밖에 없지. 시간 뭐 이런 거 조금 뭐 전기값이 조금 있고. 서비스는 주로 휴먼 베이스드 서비스는 인건비고 기계가 베이스된 서비스. 인터넷이 대부분 무료죠. 왜? 기계 한 번만 오픈 소스로 해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비두니까 돌아가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거고 광고비를 받는 거고 인간이 된 거, TV, 연극은 영국 우리 학생들하고 보았더니 뭐 1인당 몇만 원입니다. 연극은 몇만 원이요. 그죠? 영국 나 사람이 아니까. 영화는 몇천 원이에요. 영화도 한 10,000원 정도. 그런 영화는 대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연극은 대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먼 베이스드 된 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하기 something.
그 다음에 공산품의 경우는 제조한 것 더하기 something.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 연출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품일 경우는 공산품의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 변합니다. 그래서 뭐 100만 개를 찍어낼 때 하고 500만 개 찍어낼 때, 제가 책을 출판사하고 할 때 보통 3,000부 찍을 때와 1,000부 찍을 때가 원가가, 제작 원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책을 보통 찍을 때 한 1,000부, 한 2,000부 찍어요. 그거 팔 때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10,000부를 팔면 원가가 제작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가에다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건 보통 어떠냐?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제조 원가의 한 서너 배 정도, 한 3, 4배, 4, 5배 정도. 많은 건 한 8배도 붙이는데 3, 4배를 붙입니다. 4, 5배. 그래서 그 유통 마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할 것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8배가 많다는데 8배 많지는 않은 겁니다. 실제 쉽게 해서 100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8,000원에 판다는 것이 심각한 폭리라고 생각하는데 폭리는 아니고, 왜냐면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안 나. 물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이 제조원가가 상당히 싸다고 합니다. 제조원가가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판매가 되는 경우지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과 마케팅 변수와의 관계는 뭡니까?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제품과 판매가 이런 것이 변하게 됩니다. 다양한 현실의 가격 전략. 현실에는 가격 전략이 주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대부분이 로우 코스트, 로우 프라이스 제도, 저가, 중저가로 가고, 그 다음에 가끔 고가로 갑니다. 가끔 고가.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가격 규제에 영향을 맞추는 거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들면서 어떤 가격이 다운이 됐죠. 가격이 다운이 됐고, 우리나라는 기업체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정부가 약간의 통제를 하고 있죠. 무슨 뭐 교육비나 우유값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